광고 이어서 할 텐데, 이 스캐너 패널은 이제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어서 IMC가 이제 가능해졌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서로 고객과 어떤 마케팅 하는 업체 간의 연결이 서로 가능하다. 서로 수신자 부담 전화 하면 누가 오는지 알고, 쿠폰을 반송하고, 쿠폰을 인터넷으로도 하고, 쿠폰에서 할 수 인터넷하고, 자료 청구들을 통해서 실제 캠페인에, 마케팅 캠페인에 그들이 어떤 관여하면서, 그래서 쌍방이 가능해졌죠. 쌍방이 가능해졌고. 브랜드 컨택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죠.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가 종합적인 이미지와 일관성을 추구해야 되고, 수직fun에서 수평도, 이제 수평적으로 저쪽에서 메시지를 해서 어떤 강압이 아니고 이제 고객 욕구를 해서 연관되게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고객 관리죠.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광고라는 거는 광고나 신문 이런 거는 좀 알리는 거고, PR도, POP도 그리고 좀 브랜드 구축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광고 믹스, 애드버타이징 믹스, IMC 믹스 같은 게 나는데, 광고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5개 광고 있죠. 5개 광고도 상당히 크죠. 건물 같은 데 보면 옥상에다 이렇게 쭉 켜놓고, 5개 광고도 비중이 상당히 크고, 뭐 TV는 전통적으로 크고 요새 좀 줄어들었고, 라디오도 강하고, 주부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신문은 일반 독자, 잡지도 있고, 뭐 인터넷 통해서 보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은 대중관계, 그래서 기업들이 하는 거. 다이렉트 메일은 집으로 직접 보내는 거. 예전엔 많았죠. 요새는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DM보다는 요새 문자가 뭐 더 싸고, 문자도 돈이 들죠. 그 망을 이용하니까 이제 돈이 드는데 좀 우편 비용보다 싸고. 포인트 오브 퍼처스는 이제 건물 앞에나 이런 데 붙여놓는 거, 고객 광고. 그 다음에 세일즈 콜스, 이제 전화 거는 거. 콜드콜이라고 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거는 거. 콜드콜 한 20번쯤 하다면 뭐 목이 다 샌다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 물건 파는 거, 뭐 하는 거. 트레이드 쇼는 이제 무역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데서 크게 부스 설치해놓고 물건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은 여러분이 잘 알고. 4대 매체 광고가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방송이 TV, 라디오고 이제 인쇄가 신문, 잡지죠. 전통적으로 4대 매체가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인터넷과 모바일 때문에 아직도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뭐 TV의 공중파는 시청률이 워낙 높고, 신문도 거대 신문의 경우는 영향이 상당히 있고, 이게 두 개가 다르죠. 차이가 뭔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방송은 저몰입이죠. 그냥 들으면 되죠. 인쇄는 고몰입이죠. 고몰입이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TV 광고 장단점, 이거 읽어보시 말고, 뭐, 티저는 미리 알리고, PPL은 그 안에서 뭐, 드라마에서 하는 거고. 이래죠. 그래서 광고, 뭐, TV를 녹화해서 볼 수도 있죠. 비디오 온 디맨드 같은 경우 보면은, 케이블 TV를 보다가, 저도 가끔 가면 사극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다시 들으면 뭐 몇백 원 해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는 많이 안 하죠. TV 광고에 어떤, TV는 이제 노출이 워낙 범위가 크고, TV는 뭐 수천만 원을 내도 워낙 노출 비율이 크니까. 라디오는 라디오는 이제 화면을 못 보여주지만 소리로서도 소구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제작 비용과 매체 비용이 저렴한데, 이제 기사분들이나 전문적으로 라디오를 듣고, 라디오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노출된 총중의 숫자가 적고, 제가 뭐 부작 이렇게 홍보한다고 라디오에 많이 나갔었는데, 나가면은 의외로 많이 드는, 어느 날은 라디오를 하고 나서 라디오를 전화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 음식점에서 제가 12시에 사람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한 11시 반쯤에 라디오를 하고 나는데, 그 음식점에 오시는 워낙 여자 교수님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운전하다가 듣고 와갖고는 들어와가지고 웃고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라디오가 좀 싸면서도 뭐로. TV는 뭐 보통 한 1회당 뭐 한 수천만 원씩 드는데, 케이블 TV는 뭐 7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되고, 라디오는 더 싼 걸로. 신문 광고는
넓고 지문가는 이제 여러 번 볼 수 있고 회도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고 그러죠. TV나 라디오도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신문은 여러 번이 뭐 가족들이 같이 보고 사무실에 같이 보고 잡지는 뭐 돌려서 오랜 기간 보죠. 그래서 신문은 일반적인 겉표면적인 광고도 그냥 뭐 제품명을 알리고 신제품 알리고 광고, 잡지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잡지가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는 잡지 광고 상당히 하고, 근데 광고 수명도 오래 가고, 근데 잡지가 이렇게 많이 안 나가죠. 우리나라에서 적게 나가는 게 한 3, 4만 부 나가고, 많이 나가면 한 8, 9만 부 나가고는 정도 이렇게 잡지 나가는 거죠. 5개 광고는 이제 건물 노출 효과나 주목률이 높죠. 상당히 고정 고객을 해가지고 아주 5개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해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보통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그 옥상에다 탑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보면 벽에다가 쏴가지고 벽에다 광고를, 건물 벽에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케이블 TV 광고는 좀 케이블 TV는 공중파 TV하고 달라서 특정 뭐 바둑 채널, 낚시 채널, 스포츠 채널 그런 그거만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서 타깃들이 전문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직은 쌓이고, 근데 앞으로 케이블 TV가 늘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수백 개 가까이 되죠. IPTV도 있고 계속 TV, 케이블 광고가 늘면서 시청률을 다양하게 하면서 뭐 하는 광고죠. 그리고 고객 소구를 다양한 거죠. 앞으로는 뭐 모든 거의 전문 뭐 케이블 TV가 나올 거예요. 식품, 방송, 변호사 뭐에. 인터넷 광고는 뭐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인터넷이 과거에는 이메일로 했죠. 일렉트로닉 메일로 해가지고 이메일 자체가 인터넷의 어떤 통신 수단이었죠. 인터넷 초기에 전문가들이 인터넷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때 이메일로 했는데, 이메일은 지금 뭐 워낙 무차별로 많이 해서 이렇게 소구 효과가 이렇게 높지 않고 싸대는 거, 돈이 안 든다는 거죠. 인건비만 들죠. 발송비용이 안 들고. 문자는 요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이제 인터넷 광고도 메이스 포탈의 경우에는 뭐 전면에 띄우면 뭐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광고가 할 수는 있고, 근데 이제 블로그별로 개별로 블로그나 뭐 클럽이나 카페에 올라서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런다.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은 연결되죠. 어느 게 더 상위입니까?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이 더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이제 광고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전체가 있고, 그 아래에서 광고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전체 개발, 환경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소비자 분석하고 제품 분석을 다 쓰는 카드죠. 시장 세분화를 해서 타깃 시장을 선정해서 포지셔닝을 한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소주가 참이슬, 진로, 참이슬 이런 게 세죠. 저는 이제 참이슬 빨간 것만 많이 먹는데 우리 여학생들하고 하면은 빨간 레이블도 안 먹고 파란 것도 안 먹고 처음처럼 어디서도 순한 걸로 먹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래서 뭐 제가 술을 뭐 많이 먹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을 때 그냥 여성들에 대해서 순한 걸로 해가지고 하고, 남성들도 저는 소주를 빨간 걸 좋아하는데 5명이 같이 먹으면 빨간 거 먹는 사람 저 혼자나 한 명 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소주를 마시는 이유가 이틀에 한 번 정도 마시는데 하루 종일 책을 쓰다가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걸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해본 경영의 기법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부자 가문을 만드는데 적용을 해야겠다. 부자 가문을 내가 100가정을 만드는데 거기에 써야겠다. 이렇게 사업할 때 그렇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전혀 안 해본 거, 한 것을 해보지도 않은 전략 엔진을 제가 만들어야겠다. 그걸 하다 보면 이틀 나가면 머리가 무지하게 뽀개진다. 그러니까 그 뽀개지는 걸 이제 잊어먹고 잘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진한 걸 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교를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포지셔닝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한 3개쯤 가지고 뭐 그렇게 지하철 같이 타고는데 스마트폰 이쪽 거 왼쪽 오른쪽 뭐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전화하는데 눈치해 보니까 전화 오는 게 다르고 이제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잘 안 하니까 이게 포지셔닝 형태가 달라서 그런 거죠. 소비자들의 욕구는, 근데 소비자들 욕구는 세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3천만 명이다. 소비자 욕구가 최대 몇 개입니까? 3천만 개겠죠. 최대,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전체는, 최소는 하나겠죠.
모두 동일한 스마트폰을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뭐 속도 빠르고 가볍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뭐 별로 뭐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제가 걸지도 잘 않고 요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부자분들이나 이렇게 뭐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미리 그리고 제가 미리 조직적에서 뭐 한 달 전에 약속을 하고 막 우리 학생들이 사제동행 그러면 2달 전에 한 달 전에 날짜 잡아달라 그러고 뭐 행사도 2달 전에 날짜를 잡고 1000명이라도 바로 이메일로 돌려서 쫙 하니까 뭐 전화할 일이 별로 없고 전화 오는 거 받을 정도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달라지니까 스마트폰이 두껍고 뭐 이런 거 샀죠. 가볍고 이런 거 찾고 그거에 맞춰서 광고 목표 순한 술을 마시겠다. 그런 사람들이 광고 전략을 할 땐 순한 거를 해야 되고 컨셉은 숙제하지 않고 그냥 뭐 가볍게 한잔한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그걸 해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냥 광고 제작을 들어갑니다. 제작은 이제 실제 제작은 이제 미술대 쪽도 나오시면 카피는 이제 국문과나 뭐 이런 쪽 나오신 분들 쓰고 그다음 실제 제작은 이제 인문대 나오신 분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주가 승인하고 그다음에 하고 실제 광고는 이제 광고주가 돈을 다 내면 그게 매체로 들어갔다 매체에서 광고 대행사, 애드버타이징 에이전시 넘어가죠. 뭐 8%에서 한 15% 뭐 이런 식으로 효과 측정. 근데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광고 효과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건 지극히 힘듭니다. 소매점에서 판촉 효과 있어요. 근데 소매점에서 판촉 효과를 측정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 효과는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다고 해서 사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TV를 시청률이 뭐 20, 30%가 되면 뭐 수상기 수백 대가 넘는데 500만 명이 봤는지 1000만 명이 봤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누가 사는지 효과 그것 때문에 샀는지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광고 효과 잘못 조사 들어가면은 거의 뭐 논문을 못 씁니다. 소매점의 판촉 효과는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한된 장소 아닙니까? 제한된 장소. 제한된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는 세일 안 했어. 오늘 아침에 20% 세일했어. 거의 동일하다고 봤을 때 오늘 매출이 30% 늘었어. 그럼 세일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효과는 측정을 잘합니다. 광고는 판매액, 매출액 효과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있죠. 받느냐 안 받느냐, 신경을 쓰냐 좋아하냐 이러는데 매출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의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 안 하면 자동차 팔 수 있나? 못 팔 겁니다.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릴 겁니다. 아파트도. 광고를 하니까 팔린데 광고 때문에 얼마가 팔렸다는 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은 시장 기회를 분석하고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표적 시장을 해가지고 제품 개념을 가격, 유통 이건 쓰는 카드 실행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 한번 5장까지 하고 1장에 하고 제가 시험 퀴즈를 한 것 같고 2, 3, 4, 5를 하고 퀴즈를 한 것 같은데 또 여기 퀴즈입니다. 퀴즈 2개의 문제 요거 오프라인에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결석하시면 안 되고 요 들어와서 출석할 때 이걸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10장까지 갖고 광고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정보 전달과 설득입니다. 근데 실제 정보 전달은 금방 되고 우리가 사이다 뭐 냈어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설득, 그걸 사먹을 것까지 안 가요. 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죠. 이제 됐고 이제 인적 판매로 가겠습니다. 인적 판매. 광고와 인적 판매는 완전히 혁혁한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광고는 그냥 알리면 됩니다. 알리는 거죠. 물론 설득을 하는데 광고로 설득을 하죠. 광고에서 아주 아무리 그럴듯하게도 설득.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거. 그게 쉽지가 않죠. 드라마도 보아서 드라마 감동하려면 한참 걸리지. 한 10분이고 20분, 30분. 홈쇼핑 옛날에 제가 자문교수에 보니까 50분 정도 방송하는데 30분을 얘기를 해야 사람이 조금 움직이고. 그렇죠? 그동안에 몰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몰입을. 그래서 몰입을 시키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게 말로. 이거 사라고 말로 계속. 거기에 압박이 들어가면 더 살죠. 그게 가족 간에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지. 친구한테 판 거, 뭐 아는 사람한테 판 거, 보험 팔고, 뭐 자동차 팔고 이런 거죠.
인적 판매는 상당히 강한 형태입니다. 근데 광고는 약하면서 넓지. 인적 판매는 강하면서 좁게. 인적 판매도 촉진의 프로모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적 판매가 뭐고 과정 이렇게입니다. 인적 판매는 촉진 미세 보니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홍보는 있죠. 홍보는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의 기본적인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뭡니까? 광고는 내 돈 들여서 하는 거고 홍보는 내 돈을 원래 안 들이는 거예요. 기업체가 자기 돈 안 들여서 이득을 보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죠. 근데 자기대로 안 쓰죠. 기업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광고성 홍보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는 성격이 다른 거고 광고는 알리는 거고 인적 판매는 종교를 하는 거죠. 끝내는 거. 여기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고객과의 관계 규칙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 고객의 정보 전달과 설득입니다. 설득. 말로 설득하는. 광고의 설득보다는 엄청나게 세죠. 광고의 설득보다 인적 판매 설득이 아마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는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요거 읽어보십시오. 시험에도 이거 가끔 나오니까. 광고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적 판매 상대적 중요성 읽어보십시오.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 적을 때는 이제 인적 판매를 하는 거고 몇몇에서 가격의 변화폭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을 때는 어떤 변화폭이 작을 때는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작을 때 인적 판매는 잘 안 되죠. 찾아가서 만나야 되니까. 전통적 판매과 관계적 판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보십시오. 이거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관계적 판매는 상당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할 거고 릴레이션십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냥 팔았는데 관계적 마케팅은 관계, 특히 말해서 장기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관계. 단기적인 관계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한다. 전통적 판매보다는 관계적 판매.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고객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거죠. 인적 판매 과정은 이제 준비 단계하고 설득을 하고 고객 관계 관리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서 10시 반쯤에 문을 열 때 고객들이 오늘 몇 명이 올 건가 사전 준비 다 하고 오게 되면 이제 접근하고 제품 소개하고 의견을 듣고 구매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죠. 여성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여성 손님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성이고 오니까 뭐 저기 여자친구가 이 옷을 입으면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산다고 하고 여러 명이 왔을 때 3명쯤 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입혀도 보고 뭐 소개도 하고 그래서 설득 과정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prior experience 사전 경험이 많거나 어떤 expertise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사전 지식이 높을 경우에는 세일즈 레이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백화점에 가면 샵마라 하는데 샵마라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샵마스터 이분들이 많이 고객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너무 많이 이 사람들도 푸었지만 너무 많이 고객에게 푸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고객의 얘기를 그냥 들어야 돼요. 별 얘기 안 하고 고객 얘기를 듣고 그냥 쭉 판단하면 되는데 고객이 잘 모르는 경우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물건 사는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만들고 옛날에 뭐 백화점에서 오라 그랬더니 갔다가 나오는데 그냥 나왔더니 주차 그래갖고 도로 파킹해놓고 들어가서 백화점 스카프 하나 사면서 이거 얼마예요? 스카프 사갖고 와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스카프 그때 우리 집에 그 실내 그 뭐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청소 누가 하시다가 그냥 그거 버리는 거죠. 집어넣고 그 스카프 아까운 거 그냥 불에 타버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안 했냐는데 그렇게 저는 물건 사는 거 저 과정을 제가 논문도 쓰고 많이 했는데 실제는 뭐
그거 제가 여성이 물건 사는 거니까 그 시간에 이제 금방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소비자는 좀 예외적인 거고 보통 두 가지 소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물건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돈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저번에도 했지.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서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물건만 보게 됩니다. 물건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알고 정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설프게 접근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 또 설명하겠습니다.